안녕하세요. 플라워 스튜디오 이따를 운영하는 플로리스트 김진아입니다. 저번 시간에 사온 꽃으로 이번 시간에는 센터피스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볼 텐데요. 만들기에 앞서 제가 준비한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플로라 폼을 물에 담가 볼 텐데요. 자, 보세요. 플로라 폼은 이렇게 두면 물에 동동 떠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가라앉으면서 물을 먹는데요. 억지로 푹푹 눌러주는 거는 안 돼요. 자연스럽게 스스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겠습니다. 저는 컨디셔닝 하기 전에 얘 물 먹는 시간을 조금 길게 두기 때문에 먼저 담갔습니다. 이제 예쁘게 사온 꽃으로 컨디셔닝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리샨셔스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 예쁜 장미. 요게 얼굴이 가장 크고 외대로 되어 있잖아요. 보시면 요렇게 줄기 끄트머리에 꽃 한 송이 들어있는 거를 외대꽃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얘네들 아직 하나도 피지 않았는데 얘네들이 잔뜩 피면 얼굴 엄청 커지기 때문에 메스플라워, 메인꽃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요거는 설유화라고 하는 건데요. 설유화는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만 아마 이렇게 꽃이 붙어 있을 거고요. 지금 이미 보시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잎사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4월이 지나면 보실 수 없는 꽃이라서 혹시 이렇게 예쁜 꽃 한번 꽂아보시고 싶으시면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아요. 요게 저희 스프레이 꽃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줄리에타라고 하는 꽃인데요. 이렇게 중간에 줄기가 쭉 있고 옆으로 겹가지가 있어서 같이 뭉쳐서 사용해도 되지만 따로따로 하나씩 사용할 수도 있는 꽃이에요. 이 루스커스는 좋아 아니냐고 많이 여쭤보시기도 할 만큼 생명력이 엄청 강한 꽃인데요. 얘네들을 길게 사용하셔도 되지만 중간중간에 사용할 만큼 끊어서 사용하면 좋기 때문에 저는 센터피스 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스프레이 장미는 저희가 덩어리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잔잔하게 또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화병도 좀 짧고 우리 센터피스도 짧으니까 저는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하나씩 다듬어 주고요. 이렇게 사이드 꽃들은 줄리에타는 장가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살짝 긁어줘도 좋아요. 자, 이렇게 큰 아이들은 두세 개 정도로 나누어 주시고 혹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사용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따로 약간 길게 둬서 이렇게 활용하거나 저렇게 활용하기 좋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컨디셔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샨셔스는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실 게 중앙 가지가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가지가 벌어지고 그 사이에 또 꽃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꽃 중에 이 세 개 중에 제일 먼저 핀 꽃은 요 가운데 있는 꽃입니다. 대부분 요거는 저는 사용하지 않아요. 컨디션이 좀 좋을 리가 없고 핀지 가장 오래된 애기 때문에 요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잎을 긁어내는데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 화기는 요 정도 높이가 되는 아이를 꽂을 거예요. 굳이 이 밑에 줄기가 있을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죠? 이런 경우는 살리지 말고 가차없이 짧게 우리는 짧을 거예요. 보통 컨디셔닝을 하는 이유는요. 이런 잎들이 물에 닿으면 또 박테리아를 형성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물이 금방 상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잎들은 깨끗하게 잘라주는 게 좋고요. 또 우리가 하는 센터피스를 만들 때에는 폼을 뚫으면서 꽂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는 구멍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애들을 조금 잎을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방금 보셨어요? 이렇게 위에 잔잔한 가시들 있잖아요. 사실 이런 애들은 하나씩 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애들만 가위 등으로 살살살 긁어주면서 컨디셔닝을 합니다. 꽃 정리가 다 되었다면 이제 화기에
플로라폼을 꽂아서 넣고 꽃을 꽂아줄 건데요. 보통 화기에 플로라폼이 가득 차면 나중에 물을 줄 공간이 없어져요.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플로라폼이 물을 먹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물이 어느 정도 마른 상태에서 물을 주면 바로바로 흡수를 하지 못해서 밖으로 넘쳐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워터 스페이스라는 이름의 양쪽의 공간을 조금 남겨놓고 잘라줄게요. 자, 얘네들 사이즈를 한번 봐주면은 요 정도 워터 스페이스, 아까 말씀드린 물을 주는 공간을 조금 비워두는 게 좋을 거고요. 두께를 봐서는 양옆에 조금만 쳐주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만큼 워터 스페이스로 남기는 공간은 잘라내고 넣어볼게요. 네, 들어가서 이렇게 성형에 뒤에서 들어갔죠. 보통 이렇게 센터피스에 꽃을 꽂을 때 꽃을 먼저 꽂느냐, 그린을 먼저 꽂느냐 분분한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그린을 먼저 활용하시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루스커스는 얘 귀여운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이면 꼭 3개가 한 줄기에 나와 있고요. 하나씩 따로따로 있는데요. 얘를 그대로 쓸 수는 없고 얘네들을 다 버리자니 아깝고 하니까 얘네들을 쓸 만큼을 커트를 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한 사선 커팅을 해서 이 줄기와 잎이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 마지막에는 이쁘니까 그대로 사용할게요. 자, 저는 워터 스페이스 공간은 오른쪽에 남겨뒀습니다. 이 그린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 속이 보이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균일하게 꽂아주시면 좋고요. 꽂고 나서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가 적절하게 비슷한지를 판단해 볼게요. 그래서 위에서 보고 양쪽 사방으로 잘 분포되게 꽂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은 2개만 나누어서 쓸게요. 계속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밑에 잎 줄기들을 단면으로 자르는 애들을 단면치기라고 하고요. 사선으로 하면 그냥 사선치기 이렇게 부르는데 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사선으로 자른 것과 단면으로 자른 거는 넓이의 양이 좀 다르죠. 이렇게 사선으로 치면 이렇게 넓은 공간에 물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고 또 하나는 이렇게 뾰족한 모양이 되기 때문에 들어갈 때도 편해요.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은 꽃을 이렇게 일자로 자르지 않고 사선으로 넓은 면이 나오게 잘라줍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속의 폼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느낌. 오른쪽 왼쪽에 볼륨이 비슷하다 정도의 느낌으로 꽂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잔디밭처럼 꽂아줬죠?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얼굴이 큰 꽃을 꽂을 건데 이런 것들을 보통 메스 플라워라고도 부르고 메인 꽃이라고도 불러요. 우리 요거 이름 기억나세요? 슈가밤이라고 하는 꽃이고 얘를 메인 꽃으로 할 겁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분산 배치를 선택하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적당하게 뿌려놔도 예쁘기 때문이죠. 그루핑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한쪽으로 꽃을 좀 몰아서 디자인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사실 디자인성의 요소로는 너무 좋지만 자라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꽃을 전체적으로 뿌리는 분산 배치로 할 거고요. 꽃을 선택해 보실 때 자, 이렇게 한번 데워 보시는 거예요. 이 꽃이 얼마큼 올라올까? 그러면 이 꽃은 전체적으로 한 요만큼 높이로 올라오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자, 거꾸로 되어서 내가 길이를 요만큼 들어가는 공간 요만큼 이렇게 계산하셔서 커팅해 주시면 좋습니다. 얘네들이 들어갈 때 폼을 긁어내는 이런 아이들은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조금 더 정밀하게 커팅 작업을 해서 매끈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한번 데워보도록 할게요. 분산 배치는
그냥 전체적으로 쭉 꽂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기본적으로 3개 꽂아주고 또 여기 삼각형 가운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서 꽃을 꽂아주면 굉장히 자유롭게 편하게 꽃을 많이 크게 생각하지 않고 꽂으실 수 있어요. 꽃을 꽂았다면 높이를 한번 체크해 보고요. 이 정도 높이 오는구나. 나머지 애들도 꽂아 볼게요.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꽃의 분포는 좋은데 여기 앞쪽이 조금 심심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하나만 더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메인 꽃이 끝났다면 필러 플라워, 메워주는 서브꽃을 꽂아볼 거예요. 그런데 이 필러 플라워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의 꽃보다는 조금 낮은 듯하게 꽂아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하나의 팁을 좀 드리자면 큰 거, 짙은 거, 무거워 보이는 애들은 조금 아래로 이렇게 작고 옅고 가벼운 아이들은 조금 위로 꽂아주는 게 더 좋아요. 이런 애들은 높이를 보고 한번 살짝 라인을 빼서 한번 꽂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늘하늘 디자인을 해주면 좋겠죠? 그러니 이런 애들은 절대 버리지 마시고 옆에 둬서 나중에 아쉬울 때 한 번씩 쓰도록 해요. 자, 한번 뱅그르르 꽃을 전체적으로 뿌리면서 꽂아줄게요. 자, 한번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속은 아직은 송송송 보이는 상태일 거고요. 지금 중요하게 꽂아야 되는 애들은 전체적으로 꽂은 상태고요. 지금의 중간중간을 메우는 또 다른 아이, 요 스프레이 장미를 한번 꽂아보도록 할게요. 얘네들도 역시 어떠한 새로운 디자인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꽂으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방금 알려드린 것처럼 분산 배치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꾸며주는 아이로 선택해서 디자인하시면 좋고, 자, 요거는 작죠? 원래 우리 메인으로 쓰는 꽃보다 작으니까 얘는 약간 위로 올라와줘도 좋을 거예요. 이렇게 줄기들이 중간중간에 있고 입이 붙는 아이들이 이렇게 마디마디가 있잖아요. 커팅을 하실 때에는 이 자르는 면이 요 모서리가 나오기 전으로 잘라주시는 것보다는, 자, 요렇게 잘라주시는 것보다는 요 위로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와 있는 입이 붙어있던 줄기들이 다 폼을 망치기 때문이고요. 안으로 폼 속으로 묻히는 거는 최소한 뭐 2, 3cm 정도 깊이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그걸 고려해서 커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한번 제가 볼까요? 또 살짝 나오는 것도 예쁘죠? 그리고 너무 본능적으로 잎을 조금씩 남기기는 했는데 이 잎은 다 떼내지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전체적으로 빈 공간을 요 스프레이 장미로 메꿔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빠르게. 자, 요렇게 한번 꽂아봤는데 어때요? 예뻐 보이시나요?
사실은 이 속을 개인 취향에 따라서 빼곡하게 꽂으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헐 꽂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중간에 바람기를 조금 남기고 나서 꽂아주시는 거를 좀 권장드립니다. 여차해서 꽃 얼굴끼리 너무 닥치닥치 붙어 있으면 그 안에서 뭐 변질되거나 곰팡이균 같은 게 생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뽁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하나를 꽂아봤는데 얘네들의 중요한 점은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너무 큰 차이가 나게끔 두시는 건 안 좋아요. 또 하나 얘네들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으면 토끼기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줄 거라면 한쪽으로 몰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보셨어요? 저 지금 계속 이렇게 사선으로 꽂았잖아요. 보통 꽃들 화위기보다 일자로 쭉쭉 올라가는 디자인보다 앞에서도 뒤에서도 양옆에서도 잘 보이는 게 좋기 때문에 꽃을 전체적으로 부채꼴 모양이라고 해야 할까요? 방사형이라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게끔 꽂아줬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놓은 거는 끝이 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설류화 이런 아이들을 꽂아 볼 텐데요. 밑에 있는 아이들 역시 훑어주셔야 되고 이렇게 모양을 보면서 엣지로 살짝 꽂아주시면 돼요. 설류화는 이런 라인들이 정말 예뻐서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한번 보세요. 이런 애들이 이렇게 꽂았을 때 얘가 정신없이 나가면 다른 일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많으면 꽃 얼굴 앞에서 살짝 끊어서 디자인해 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얘네들은 큰 무게감이 없기 때문에 일반 꽃보다는 조금 더 튀어나오게 꽂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잘라내시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공간에는 꽃이 있지 않게 그리고 엄청 조심스럽고 살짝 꽂아줍니다. 얘네들이 뭉쳐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 꽃 주변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짠! 저는 이렇게 꽃을 세타피스를 완성해 봤습니다.